자, 범죄 피해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야. 자, 일상 활동이라고 있어요. 일상 활동 이론. 이것은 일상 생활 양식 이론이야.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얘기야. 고정화되어 있다는 얘기야. 어느 정도 고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먼저 이것부터 볼게요. 일상 활동 이론. 지난번에 설명한 것 같은데. 코헨과 펠슨이에요. 여러분들 코헨 나오면 뭐가 생각납니까? 비행적 하위 문화 이론. 기억나야 합니다. 자, 코헨과 펠슨이 피해자가 누가 되느냐를 연구를 했다니까. 근데 사실은 피해자가 누가 되느냐를 연구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하느냐에 관심을 뒀어요. 원래 코헨은 누구야? 자, 이건 이제 암기를 하기 위해서 코펠로 했어요. 코펠 들고 돌아다니다가 피해를 당해.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범죄율 변화를 설명하고자 했다는 거야. 자, 시간의 흐름이 뭘까요? 이를테면 오늘 1시부터 오늘 0시부터 24시까지 시간 쭉 흘러서 보니까 언제 어떻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범죄가 되느냐를 확인했다 이 말이야. 자, 이 가변 변수라 나와요. 가변 변수. 자, 변할 수 있는 변수란 얘기야. 변하는 변수다. 자, 매력성과 보호 가능성. 매력성과 보호 가능성. 자, 일상 활동 이론은 코펠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뒤편에 나오긴 한데 뒤편에 자, 우선 동기화된 범죄자가 있고요. 범죄를 해야겠다. 뭔가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러한 동기화된 범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적절한 대상이 있어요. 이 매력성이죠. 이 매력성이라고 그래. 매력성 대상이야. 사람으로 얘기하면 야 이쁘게 생겼다. 물건으로 얘기하면 야 멋있다. 저거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보호자가 없어. 보호자가. 이거 보호부재라고 그래. 보호부재. 이 보호부재는 꼭 경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주위 걸어다니는 사람들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되면 범죄자가 꿀꺽한다는 얘기야. 꿀꺽에 침을 넘긴다 이 말이야. 범죄를 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매력적인 대상, 보호자가 없는 이 상황, 그래서 이 상황적 범죄 예방 모델의 이론적 근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상황적 예방 모델을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독립 변수는 뭘까? 가변 변수는 이렇다면, 자, 범죄자지. 동기화된 범죄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고전주의를 이제 어느 정도 배웠다면, 기억이 된다면, 범죄자는 따로 없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범죄로부터 얻는 이익이 범죄로부터 받게 되는 처벌보다 더 크다면 범죄를 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독립된 거야. 독립된 변수야. 그대로 그냥 항상 상수다 이 말이야. 상수. 이 범죄자는 항상 상수야. 늘 있어. 거기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범죄가 되고 안 되고 한다. 이 얘기를 일상 활동 이론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다시 말해서 일상적인 활동이 범죄자와 만났을 때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때 뭐예요? 매력적인 대상, 대상의 매력성, 그 다음에 보호 부재 이 두 가지가 가변 변수다. 이것이 만약에 매력이 없다 그러면 범죄를 못할 것이고 보호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러면 범죄를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범죄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 양식 노출 이론입니다. 양식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야. 어느 정도 고정화된 거야. 패턴이 생겼다는 얘기야. 자, 하인드랑 가프레드슨이야. 여러분들 하인들이랑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야. 가프레드슨이 하인들이랑 가프렌드 하다가 피해를 당해. 이게 떼거리로 돌아다 하인들. 자, 사회적 계층에 따른 범죄 피해 위험성이에요. 사회적 계층이야, 계층. 그러니까 남자들, 젊은이들, 실업자들,
조폭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런 사람들은 유난히 저녁에 어디로 쏘다녀. 물론 요산이는 뭐 여성들도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뭔가 생활 패턴이 있다는 거야. 패턴. 생활 양식이 있어. 그 사람들의. 그 양식이 밖으로 노출돼서 피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조폭 있잖아요. 조폭은 원래 가해자잖아. 가해자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얘네들도 늘상 거기에 그런 생활 패턴이 밤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술 마시고 자기들끼리 이제 뭉쳐 다니고 이것이 당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 거예요. 피해를 이렇게 생활 양식 노출이로는 거시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범죄 근접성과 노출 등 범죄 기회의 구조적 특성을 강조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생활 양식 노출이로는 이렇게 거시적이다, 구조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거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뭐라고요?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일상 활동이론은 미시적 이론이래요. 왜? 이건 바뀌잖아. 가변 변수잖아. 매력성과 보호 가능성은 그때그때 바뀌어. 그래서 이것을 미시적 이론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런 매력성과 보호 가능성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느냐를 중시 얘기해. 여러분들 사회 구조적 배경하에 이러한 상황이 미시적 상황이 접목이 돼가지고 범죄가 발생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일상 활동 이론은 무조건 미시적 이론이다 이렇게만 보지 말란 얘기야. 거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왜? 그 사회의 구조적인 배경이 있다니까. 너무나도 우리 사회가 해체돼 있고 뭔가 먹을 것이 없고 국민들이 하루하루 살기에 힘든 상황이야.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는 이 미시적 여건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설명 자체는 미시적이지만 배경은 뭐예요? 거시적, 사회 환경적 요인들이 어우러져서 범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공통점은 범죄 기회 구조를 강조했다는 거. 자, 실증주의적 관점을 경시했다는 거. 자, 실증주의적 관점이 뭐예요? 범죄인은 따로 있다는 거야. 범죄에 대한 결정론적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인은 따로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범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고전주의적 측면에서 이 피해자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지난번에도 설명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범죄 피해 이론의 배경 이론이 된 게 있어요. 배경 이론이. 자, 클락과 꼬니시가 나왔어. 여러분들 클락이 뭐예요? 클락? 벽시계예요, 시계. 꼬니시는 아주 그 예리하게 초침이 이렇게 하나하나 초침이 착착착착 가면서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것이 합리적 선택 이론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범죄 경제학하고도 관계가 돼요. 경제학하고도. 우리는 뭔가를 행동을 할 때, 의사 결정을 할 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지 손실을 보는 행동을 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이 범죄에도 그렇다는 얘기야. 이익이 될 때 한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이 범죄다. 이것이 클락과 코니시 범죄 이론이야.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자,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선택이에요. 피해자의 특성, 환경, 체포 위험, 범행의 용이성, 보상 정도 등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야. 선택을 한다는 거야.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할 때 뭐예요? 아, 피해자가 약하네. 또 언론 보니까 해도 되겠네. 체포 위험성이 크지 않네. 범행이 별로 돈이 많이 되겠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범죄자의 범죄 선택에 초점을 뒀어. 결정과 실행에 이르는 동기에 관심을 뒀다는 말이죠. 동기. 자, 동기는 뭐야? 야, 해도 되겠다는 거야. 최소한의 위험과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게? 이거 저울 아니에요? 비용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피해자 선택을 한다. 자, 이것이 이제 클락과 코넷의 합리적 선택 이론의 이제 배경이 된 겁니다. 피해 이론의 배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좀 고민할 것이, 그러면 이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예방하기 위해서 자, 피해자 특성, 환경을 강화시키는 거야. 응? 범행이 어렵게 만들고 보상도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뭐가 나와요? 클라크와 코니시의 상황적 범죄 예방론이 나옵니다. 상황적 범죄 예방론이 그래서 나와요. 응? 상황적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위로 변보자. 그랬어. 위로 변보자. 자, 위험의 증가, 노력의 증가, 변명의 제거, 보상의 감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범죄를 할 마음을 없애자. 범죄의 상황적인 환경을 제거해 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클라크와 코니시의 상황적 범죄 예방 모델이에요. 자,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야, 다. 범죄학이. 자, 휴를 봅니다. 휴. 자, 휴는 이 선정 모형이라는데, 이 선정 모형 자체가 범죄 피해자 선정 모형이에요. 자, 나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계급 등 인구학적 특성. 이걸 우리는 인구학적 특성이라고. 그 사람이 버릴 수가 없잖아. 내 나이 내가 마음대로 합니까? 성별 마음대로 해요? 사회적 계급 한번 형성되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뭐 직장을 다닌다, 학교를 어디 나왔다, 이거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다, 대학을 나왔다, 뭐 박사를 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구학적 특성입니다. 직업이나 소득이나 거주 지역 등 사람의 생활 양식을 결정하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이것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로 선정될 위험이 달라진다, 이 말이야.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직업이나 소득이나 거주 지역 등 사람의 생활 양식 결정, 아까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죠. 이것은 구조적인 측면이라면 일상생활 활동도 생활도 달라. 코펠도고 달라. 이건 미시적인 관점이야.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피해자로 선정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휴가 표적 선택 과정 이론에 의한 선정 모형이라고 했어요. 자, 표적 선택이란 뭐예요? 범죄 피해자로 선택된다는 얘기예요. 자, 인구학적 특성, 나이, 성별, 사회적 계급이에요. 자, 생활 양식의 구조적 특징이 된다면 어디서 살 것이냐, 소득은 얼마나 되느냐, 직업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거주 지역이 달라지죠.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요, 그 사람들에 따라서. 그래서 근접성이나 매력성, 보호부재가 또 보호부재, 보상, 이런 것들이 합리적 선택의 과정에 요인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피해의 선정에 위험이 된다, 이런 개념이 이제 휴의 선정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테와 메이어라는 사람이 나왔어. 미테 메이어서 구조적 선택 모형이라고 그래. 구조적 선택 모형, 사실은 비슷한 것들이에요. 자, 생활 양식 노출 이론하고 일상 활동 이론을 통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것은 미시적이고 이것은 거시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를 포함해서 범행 기회는 구조적인 특성으로 봤고요. 대상의 선택은 상황적 요건으로 봤어. 그래서 범행 기회는 피해 요인은 범죄 근접성과 노출로 구성되어 있다. 자, 얼마나 근접할 수 있느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 구성되어 있다. 생활 양식 노출 이론의 거시적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피해 요인을. 자, 그 다음에 대상의 선택은 피해 요인은 매력성과 보호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가변 변수야. 이건 독립 변수고, 위에는 자, 일상 활동 이론의 미시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미테와 메이어는 구조 아래서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기회라고 하는, 자, 범죄 근접성 노출로 구성되다. 범죄 피해 요인은 기회라고 하는 거시적 관점하고, 그 사람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 말이야. 양식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하고, 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매력이 있고 보호 가능성이 없는 보호 부재의 상태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일상 활동 이론의 관점에서 미시적 활동 과정에서 피해의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미테와 메이어입니다. 미테와 메이어.
그 다음에 이제 가보란 사람이 가보가 이제 지역적 집단적 측면에서 이 범죄 문제를 피해 문제를 봤어요. 자, 피의자 이론이 주로 개인적 분석인데 가보는 특정 지역의 보호 보안 수준 차이가 지역적 집단적 측면에서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착안을 했어. 이건 이제 범죄 발생에 다시 말해서 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범죄 대체 효과가 있고 무임승차 효과가 있어. 자, 특정 지역의 범죄 예방 조치가 강화되잖아요. 그러면 보안 수준이나 보호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범죄가 전이된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우리 이제 범죄 전이 이론이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 이제 레페토란 사람이 레페토란 사람이 범죄 전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기, 목공, 시 이렇게 자 시간적, 공간적, 목표, 기술적, 기능적, 전술적 이렇게 레페토는 어느 지역의 이제 범죄 상황이 강화되면 범죄가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거야. 그 얘기를 우리는 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것도 비슷한 용어야. 범죄가 대체된다는 거야. 범죄 예방 조치가 강화되면 보안 수준이나 보호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범죄가 가버린다는 거야. 전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무임승차 효과는 거주 특정인의 개인적 일상 활동이나 생활 양식상 범죄 위험성이 높아도 그 지역의 보안 보호 수준이 높으면 범죄 피해 위험성은 감소된다. 무임승차 이론.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범죄 삼각형입니다. 자,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해요. 아까 우리 코엔과 펠슨의 일상활동 이론이 있었어. 일상활동 이론에서 뭐라고 했어요? 범죄 삼각형이 그려져.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범행 대상, 감시의 부재. 이 적절한 범행 대상이 뭐라고요? 매력성이란 말이에요. 매력성. 응? 가치가 있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이 세 가지를 일상활동 이론에서 범죄 삼각형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동기화된 범죄자는 늘상 있는 거야.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왜? 고전주의적 관점에서는 이익이 되면 이걸 가져가가지고 이익이 되면 범죄를 한다고 봤으니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중요해. 매력 있는 대상, 감시의 부재가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상황이란 말이야. 이 상황이 범죄적 상황이면 피해적 상황이면 피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코엔과 펠슨의 일상활동 이론이에요. 한번 볼까? 자, 펠슨은 미시적 차원에서 시간, 공간, 대상물, 사람을 기본 요소로 범죄에 대한 일상활동 이론을 발전시켰다. 비공식적 통제 체제에서 자연스러운 범죄 예방과 억제를 중시한다.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범죄를 예방할까라는데 관심을 뒀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 동기화된 범죄자는 누구예요? 고전주의적 시각이야. 누구나 범죄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크면 범죄를 할 것이다. 자, 적절한 범행 대상의 매력성이죠. 자, 감시의 부재. 경찰이나 민간 경비원 등 공식 감시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존재나 근접성 자체가 범죄를 좌절시킬 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의도치 않는 친지나 친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보호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감시의 부재,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범죄의 또는 피해의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만나면 누가 범죄자와 피해자가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이제 주장이 일상 활동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발전시킨 사람이 있어요. 에크야, 에크 그랬어. 에크. 에크. 좀 그림이 그럴듯해 보이는데 내가 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 이렇게 해서 수정 모형이야. 그래서 에크의 수정 모형이에요. 자, 이 그림을 좀 잘 기억하셔야 해. 자, 이 꼭지점에다 쓴 게 아니라 이 범죄자는 여기 있죠. 이거 똑같죠. 범죄자는 같아. 범죄자. 그 다음에 대상물. 자,
적절한 대상이 있죠. 이것도 똑같아. 그런데 이 장소 개념을 갖고 와요. 장소. 장소 개념은 다르잖아. 이 코엔과 패슨하고 다르죠. 장소. 그래서 범죄자, 대상물 또는 피해자, 장소라는 개념으로 범죄 삼각형을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범죄가 발생하느냐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삼각형에 자 범죄자한테는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장소에서는 그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대상물 피해자한테는 이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감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내용을 볼까? 에크, 에그, 액 똑같아. 자, 범죄 삼각형입니다. 문제 삼각형이라고도 하고요. 동기화된 범죄자, 그죠? 범죄자 있죠? 자, 범행에 적합한 대상,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감시의 부재에다가 뭘 추가해서 통제인을 추가해서, 이 통제인은 여기 통제인, 관리인, 감시인 정보를 합해서 얘기하는 거야. 컨트롤러를 말해요. 컨트롤러. 자, 이 통제인, 자,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에 안쪽에는 잠재적 범죄자, 대상물과 피해자, 범행에 용이한 장소로 구성했다는 거예요. 장소로. 그 다음에 바깥쪽은 통제인인데요. 감시 주체입니다. 통제인, 감시인, 관리인으로 구체화했다는 거. 그래서 통제자의 영향에서 벗어난 감시인이 없는 피해자나 대상물을 관리인의 눈길이 없는 장소에서 만나서 범죄가 발생한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자, 영어로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 통제인은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컨트롤러. 여기 통제인은 뭐예요? 여기, 자, 범죄자를 직접 통제하는 것은 핸들러. 자, 잠재적 범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는 사람, 부모나 형제나 선생님이 되겠죠. 자, 감시인은 가디언이야. 감시인. 여기 가디언. 대상물이나 피해자를 감시하고 보호하는 사람이야. 이웃이나 지나가는 사람. 좋아요. 이 관리인은 매니저야.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자, 편의점의 경우 편의점 주인이나 종업원이 지키겠죠. 자,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이 두 그림은 정확히 기억하셔야 해. 작년입니까? 작년, 재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오류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보면서 제가 기출 문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합리적 선택 이론, 일상 활동 이론 등 신고전주의 범죄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반하고 있다는 거. 자, 주거지를 안전한 지역에 갖는다거나 우범 지역 등 위험한 장소를 피해 다닌다거나 문단속이나 경보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 일상적인 예방 조치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죠. 아니, 범죄자한테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제거해 주는 거야. 이러한 이론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도 강합니다. 자, 우리 제프리가 얘기한 셉테드 있죠. 환경을 통한 범죄 예방 모델이에요. 제프리는 신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근거한 대표적인 범죄 예방 정책이야. 그래서 범죄자, 피해자, 취약한 공간 구조에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일상 활동 이론의 기본 요소와 근간이 되는 합리적 선택 이론을 토대로 범죄 기회 요인을 감소시키는 전략에 집중한다. 범죄 기회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뭘 했다? 여기에 환경 설계를 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가면 뭐가 된다? 아, 범죄 예방 모델로 다시 또 이게 설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기억해서 시험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약속한 바는 있고 해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면, 설사 도움이 안 됐더라도 좋아요 눌러주는 것이 상식이야. 그게 상호작용이야. 여러분들 그래 놓으면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된다니까. 사실은 이 아마 컴퓨터 강의는 이번 범죄학을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아마 해커스 올해 하반기부터 해커스에서 경찰 간부반에서 아마 강의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호간에 이제 계약 관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어떤 이렇게 봉사다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 간단하잖아요. 나 강의 듣고 아유 도움이 됐어. 그러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또 필요하면 또 댓글도 달아주고 이 재미로 사실은 강의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상호작용입니다.